감옥에 갇혀 평생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숨이란 게 붙어있고 자아라는 놈이 그 숨 마디마디에 붙어있는 한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유도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자유가 그런 것이라 나는 제대로 된 나의 죄명도 모르는 채 평생 감옥에 갇혀있다. 자아가 뚜렷하고 순도 100%의 진실이 아니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나의 타고난 기질이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겠으나 어찌되었든 나의 그런 기질 화약고에 불을 붙이고 나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건 내 아빠가 맞다. 어쩌다 가끔 우리 집에 오는 무섭고 나쁜 아저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아빠와 내가 나누는 대화는 그 아저씨 최애 밑반찬인 새 오이지와 무말랭이를 무치는 내 할머니를 보면 알 수 있던 초인종 소리의 주인을 감지하고 현관으로 뛰어나간 내가 건네는 안녕하세요 아빠. 예.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뚝 던지는 그래 가 다였는데 나에게는 그 짧은 인사조차 너무 버거워. 그런 내 마음을 아빠에게 들키지 않으려 목소리와 말투, 거기에 표정까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관리하며 해내야 하는 삼중고의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었다. 정확하게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 입학하기 전 구구단을 떼고 간 건 맞으니 아빠가 다음번 자기가 올 때까지 외워놓으라 한 걸 해놓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리고 혼을 내던 장면 속 김지은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건 틀림이 없다. 분명 다음번 자기가 올 때까지 라는 조건을 걸었었고 자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어 일주일 만에 와놓고서는 단지 학습된 패턴에 의해 계산하여 아직 외우기 시작을 하지도 않은 나를 탓하는 건지 억울했는데 거기에 한 수를 더 떠 무릎까지 꿇게 한 본래 목적까지 있더니 넌 기집애가 그 허벅지가 그게 뭐냐? 라며 턱으로 내 허벅지를 가리키고 막대기를 바닥에 탁탁거리면서 갑자기 옮겨간 주제로 사람을 타박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고 평소 할머니랑 싸울 때 논리가 없다며 답답해 미치려 하며 욕까지 하던 그 사람은 어디에 팔아먹고 나에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때에도 또 어느 때에도 나는 뚱뚱한 편에 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 골격 자체를 탓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를 이렇게 낳아놓은 본인 탓이 분명하거늘 그렇다면 결국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인 줄 모르고 저러는 사람이 본인 엄마에겐 논리가 어쩌고 했었다는 사실에 내가 더 창피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가 언제적 나에게 그리 관심이 많았다고 내가 먹는 것마다 체크하며 꼬투리 잡을 게 뭐 없나 하는 표정으로 사람 눈치를 주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요리 잘하기로 유명한 내 할머니의 음식들도 모조리 입에 쓰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내 자아의 건강한 발달 기회는 이미 박살이 났고 머리 쓰는 애가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보약까지 해다 바치는 내 할머니와 양극단을 달리며 기집애가 뚱뚱해서 보기 싫어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라는 아빠와 성적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하냐? 라며 나를 비호해주는 듯하나 실은 또 다른 부담의 정제된 모습일 뿐인 발언으로 그런 아빠와 싸움을 시작하는 할머니 사이에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먹어도 죄인, 안 먹어도 죄인으로 전전긍긍하며 살다 사춘기가 되니 오지 말래도 찾아오는 외모 관리의 늪에까지 빠지며
아빠 발언에 더 일리가 있다 결정하더니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아빠가 열어놓은 감옥 안으로 걸어들어가 내 스스로 문을 잠궜다. 아침에도 고기를 구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는 게 내 성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믿는 듯한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고, 아니 사실은 또 어떤 유혹과 위협을 하며 나를 괴롭힐지 모르니 빌미를 주지 말자는 의미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미 극단적인 섭식 장애의 세계에 발을 들인 나는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먹을 수는 절대 없었고, 결국엔 나름의 절충점을 찾아내 할머니의 아침 루틴인 내 상을 차려주고 베란다에 담배 피러 나가는 때를 기다렸다. 미리 준비해놓은 빈 우유곽에 나에게 주어진 밥의 3분의 1을 덜어 가방에 숨겨 학교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길을 택했다. 할머니가 싸준 3단짜리 코끼리 보온 도시락은 점심시간에 열어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책상에 펼쳐 놓아주었다. 미국으로 가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죄도 맘껏 지었다. 할아버지가 비싼 돈을 내주는 호화로운 기숙사 학교 급식을 거의 샐러드와 과일, 지방이 전혀 없는 딱딱한 빵 쪼가리들만 골라 먹으며 고등학교 내내 돈 낭비를 하며 버티더니 급기야는 매일 밤 방마다 체크하던 선생님이 내 팔과 다리에 난 멍자국을 보고, 또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나 자신은 아무리 거울을 보아도 보이지 않던 나의 앙상한 모습을 보고 이게 다 영양실조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해 내 수업 선생님들과 인터벤션 회의 끝 나를 한국의 집으로 요양 보내기로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때 내 아빠는 나를 고급 뷔페에 데려가더니 막무가내로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풀떼기와 과일 조금만을 접시에 담아왔고, 그런 나를 본 그에게 이런 말도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야, 누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래? 아 진짜 돈 아까워 죽겠네. 내가 다시는 너 이런 데 데려오나 봐라.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고 차분하게 눈높이를 맞춰주며 보살펴 주어야만 좋은 아빠냐.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아빠도 있지 라는 식으로 내가 동경하는 아버지 상에 대해 자기 딴에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좋은 의도로 해준 말이라는 걸 믿어 내 솔직한 생각을 보태진 않았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다. 님도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해줬다며 불평하신 적 여러 번 있으시잖아요. 누구나에게 있는 판타지와 개인적인 바람에 자꾸 딴지를 걸지 않으셨으면 해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란 말이냐. 마음은 널 사랑하는 게 맞으니 내가 개떡같이 말하면 네가 행간을 읽으며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는 전형적인 자기 변명을 할 시간에 차라리 없던 힘도 쥐어짜내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걸 못해 자식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어른을 비호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보았을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감금된 이유도, 정화홍련의 문근영이 옷장에서 죽어가야 했던 이유도 다 생각 없이 입 한 번 잘못 놀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의 의미였단 걸 기억한다면, 아니 굳이 가상의 영화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갈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는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까진 아니라 해도 적어도 그 크기와 강도를 키운 건 맞다는 데엔 모두 동의할 터이니 말을 전혀 예쁘게 하지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걸러듣고 자신들의 숨겨진 마음을 간파하라는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지나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변명을 하며 조금이라도 민망하고 불편한 건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내 아빠의 행간에 묻어나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도 싫은 걸 어쩌라고? 같은 말을 해도 꼭 정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호해주기 위해 하는 변명일 뿐이란 걸 깨닫고 마음의 사랑이 정말 있다면 그걸 말로도 예쁘게 전달하는 법을 이제라도 배우고 연습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좀 인정하기 바란다. 그 이후에도 나는 대학교 땐 길거리에 깔린 게 모델이고 모델 지망생이고 배우들인 뉴욕에 살면서 병이 점점 더 깊어지더니 거기에 운동병까지 더해 하루 800칼로리를 칼같이 지키며 연중 무휴 매일 유산소 1시간, 웨이트 1시간, 수영 1시간 일하는 죽음의 루틴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듯 살았다.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운동을 갈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든 어느 날 밤엔 갑자기 일어나 짐으로 달려가 보니 문이 닫혀 있어. 엉엉 울며 문 좀 열어달라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그래도 안 열어주어. 화장실로 가 억지로 토를 하려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꿈을 꾸다 깨어 실제로 엉엉 울며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쉼으로 향해 기어코 3시간을 채우고 온 적도 있다. 아까 나에게 그 조언을 했다는 그 사람에겐 나에게는 배가 불러 걸리는 병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든 병이라니 이해해봐야겠지 라는 무식한 개벽더기 같은 이야기도 들었으니 세상의 가해자들은 또 얼마나 무신경하고 거기에 뻔뻔하기까지 할지 그 사람의 그런 발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었다. 자기가 곧 우주인 인간의 고통은 결코 상대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았다면 모든 장기가 기능을 멈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섭식장애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려 해보았다면 아니 측은지심과 공감 능력이란 게 조금만 있었대도 절대 할 수 없었을 발언이었을 거다. 그 정도 돌 좀 맞았다고 죽을 개구리였다면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급. 팩트 체크. 아빠가 그런다고 모든 딸이 나처럼 되는 건 아니다. 팩트.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다. 팩트. 모든 인간에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질이라는 게 있다. 팩트. 그 기질조차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 안에 포함된 요소이다. 팩트. 그런 기질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 팩트. 지금도 물으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